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은요,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9쪽인데요. 이 거래의 종류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교환거래와 손익거래, 혼합거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간혹가다 시험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긴 했는데요. 자, 1번 교환거래, 그리고 손익거래, 그리고 혼합거래가 있습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교환거래냐? 자산부채 자본만이 발생하는 거래가 교환거래입니다. 다시요. 교환거래란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이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자산과, 즉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자산, 부채, 자본만이 발생하는 거래, 즉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거래가 교환거래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수익과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환거래에서는 수익과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교환거래가 되겠고요. 두 번째, 손익거래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차변 요소가 되었던 대변 요소가 되었던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수익이나 비용. 여러분, 비용은 무슨 변에 발생하지요? 차변, 비용이 발생이 나왔다. 그리고 한쪽은 뭐 자산의 감소, 또 수익이 나왔다. 여러분, 포괄손익계산서 대변에 수익이 발생하지요. 수익이 발생과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졌다면, 즉 수익과 비용만이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그럼 혼합거래라고 하는 건 뭐냐?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가 바로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혼합거래. 다시요. 자산, 부채, 자본만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현금 10만 원을 차입하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가 되겠고요.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비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나갔지만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만약에 집세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이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집세라고 하는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비용이 발생한 거래거나 한쪽이 수익이 발생한 거래는 무조건 손익거래가 되겠고요. 혼합거래라고 하는 것은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가 혼합거래가 되는데,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여금 10만 원과, 대여금이라고 하는 건 빌려준 돈이죠. 대여금 1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5천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자, 이런 거래라고 한다면 지금 현금이 얼마 들어왔나요? 빌려준 대여금 10만 원하고 이자 5천 원을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 10만 5천 원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되는 거죠. 반대로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했으니까 대여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이것만 본다면 이건 교환거래가 되겠죠. 그런데 이자를 받았으니까 수익이 발생된 겁니다. 여러분, 요 거래는 교환거래고요. 요 거래는 요것만 손익거래인데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가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거기 넘겨보시면 다양한 거래가 나오는데요. 40쪽에 보니까 다음 거래를 교환거래는 교, 손익거래는 손, 혼합거래는 혼 표시하시오. 12가지가 나왔는데요. 12가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래의 결합관계까지 공부하니까 다양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1번 비품 7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여러분 비품이라고 하는 건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되겠죠. 비품이 7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다는 건 비품이 들어왔죠. 비품이 들어왔으니까 비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가 되겠네요. 그리고 현금이 나갔잖아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거래의 결합관계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자산과 자산만 나왔죠. 즉 자산부채 자본만이 발생하는 거래. 무슨 거래입니까?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상품을 구입한다는 것보다는 상품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들어왔어요.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죠. 현금도 자산이니까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교환거래가 되겠네요. 3번 상품 원가 1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외상으로 매출하다. 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상품을 팔았죠. 그런데 돈 못 받고 팔았죠.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은 받을 채권이니까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됩니다. 15만 원만큼. 그리고 상품이 나갔는데요. 원가 10만 원짜리가 나갔습니다. 상품이 나갔으니까 원가 10만 원짜리가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러나 1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팔았으니까 5만 원만큼 이익 생겼잖아요. 그 이익 생긴 것을 상품 매출이익이라고 합니다. 상품 매출이익. 이것은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이니까 수익의 발생이 되겠죠. 여러분 이러한 거래는 교환거래고 요거는 손익거래니까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했으니까 이것은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혼합거래입니다. 네 번째, 현금 20만 원을 차입하다. 현금을 빌려왔죠. 차입했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입니다. 왜 들어왔나요? 돈을 빌려왔으니까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가 된 겁니다.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가 되겠고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가 된 거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니까 이거는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현금 50만 원을 대여하다. 현금 50만 원을 대여하다. 빌려주었어요. 현금이 나갔습니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빌려준 걸 뭐라고 하지요? 대여금. 대여금도 자산이니까 받을 권리가 있죠. 자산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이 증가되고 자산이 감소되는 것 역시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임차료 20만 원 중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1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차료라고 하는 건 집세를 지급한 거죠. 집세를 지급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입니다.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의 발생입니다. 그런데 임차료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됐고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됩니다. 현금도 자산이고 당좌예금도 자산이기 때문에 역시 자산이 감소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역시 이거는 비용 발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손익거래입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7번인데요. 화재로 인하여 건물 100만 원이 소실되다 그랬습니다. 하하, 건물이 소실되었네요. 그러면 건물이 타버렸으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됐겠죠? 자산의 감소입니다.
환문이 타버렸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손해본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재해손실이라고 합니다. 써보세요. 재해손실. 재해손실은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입니다. 자, 비용이 발생했죠? 이러한 거래는 뭐가 될까요?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발생이나 차변의 비용이 발생 나왔다, 손익거래. 대변의 수익이 발생했다,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차입금 빌려온 돈 3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뭡니까? 빌려온 돈 30만 원하고 이자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죠? 자산의 감소입니다. 왜 나갔느냐? 빌려온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했죠? 만 원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발생. 여러분, 이 거래만 보면 이건 교환거래죠. 이것만 보면은 손익거래인데 같이 이루어졌으니까 혼합거래가 되는 겁니다. 혼합거래. 9번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5천 원을 현금으로 받다. 돈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입니다.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은 수익의 발생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생겼으니까 뭐가 될까요?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10번. 대여금 1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3천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빌려준 돈 10만 원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 3천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현금이 얼마 들어왔나요? 10만 3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현금 자산이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입니다. 또 대여금을 회수했으니까 대여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되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죠.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 수익인데 수익의 발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교환거래죠? 이거는 손익거래죠? 같이 이루어졌죠?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외상매출금 25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외상매출금은 받을 돈이죠?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입니다.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이것은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 12번. 집세 30만 원과 이자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집세를 지급하면 임차료가 되겠죠.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이 되겠죠. 둘 다 임차료와 이자 비용은 비용의 발생입니다. 그래서 12번 비용의 발생.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입니다. 이거는 비용 발생이기 때문에 비용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집세를 지급하면 임차료,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 둘 다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역시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12번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산부채 자본이 발생하는 거래 교환거래,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손익거래, 또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혼합거래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재 41쪽 보게 되면 현금 수지 여부에 따른 분류, 현금이 들어오느냐 수입이냐 지출이냐, 여기에는 현금 거래가 있고 현금 거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거래는 입금 거래,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는 입금 거래, 현금이 나가는 거래는 출금 거래입니다. 거래 중에서 현금의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는 거래를 대체 거래라고 합니다. 다시요. 현금의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는 거래를 뭐라고요? 대체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 거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대체 거래라고 하는 것은
현금 수입 지출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상품 2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상품 2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매입하거나 매출했는데 입금과 출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대체 거래가 되겠습니다. 일부 대체 거래는 이런 것이 되겠죠. 일부는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30만 원을 매출하고 전부 다 외상으로 팔았다면 3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기 때문에 전부 대체 거래가 되겠죠. 그러나 상품 30만 원을 매출하고 1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그러면 입금 거래가 되겠죠. 20만 원은 외상으로 하다. 대체 거래가 되겠죠. 일부 입금, 일부 대체 거래가 됩니다. 다시요. 상품 30만 원을 매출하고 1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20만 원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현금이 일부 입금, 일부 대체 거래가 된다. 이렇게. 3번. 거래의 거래 요소의 수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단순 거래와 복합 거래가 있는데요. 단순 거래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왼쪽 요소 하나와 오른쪽 요소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 거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개 이상 거래 요소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 둘, 셋. 이러한 것들은 무슨 거래가 될까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와 수익의 발생. 하나, 둘, 셋. 이렇게 주로 혼합거래 있죠. 혼합거래. 하나, 둘, 셋. 이렇게 혼합거래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뭐라고 하느냐? 복합거래 이런 말을 씁니다. 복합거래. 복합거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혼합거래는 거의다가 복합거래가 되겠고 이러한 교환거래와 손익거래는 무슨 거래가 될까요? 단순거래가 되는 겁니다. 단순거래. 왼쪽 요소 하나와 오른쪽 요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거래가 된다. 네 번째, 거래 발생 장소에 따른 분류에는 내부거래가 있죠.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 본사와 공장 간의 거래는 전부 다 내부거래가 되겠고요. 또 외부거래는 어떤 게일까요? 외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 외부에다 물건을 판매하는 것, 구매와 판매는 다 외부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발생 장소가 어디냐? 내부냐? 외부냐? 공장에서 이루어졌다? 내부거래.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내부거래. 그러나 본사에서 다른 거래처한테 물건을 매출했다, 판매했다? 외부거래. 외부에서 물건을 사왔다? 역시 외부거래가 되겠습니다. 5번은 발생 시기에 따른 분류,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에 거래의 분류가 나왔는데요. 거래의 분류. 다음에 거래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해서 14가지가 나왔는데요. 14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거기 거래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 이게 가장 기초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현금 30만 원과 건물 700만 현금 300만 원과 건물 700만 원을 출자하여 개업하다. 여러분, 현금도 자산이고 건물도 자산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증가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순수한 자기 자본 가지고 시작했죠. 자본이 증가되겠죠. 이게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거예요. 거래의 종류는 뭡니까?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이 발생하는 거래니까 무슨 거래죠? 교환거래가 되겠죠. 교환거래. 그리고 거래의 거래 요소니까 왼쪽 요소 하나와 오른쪽 요소 하나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 거래가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여러분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계약금 줬으니까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주는 것을 쓰세요.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선급금.
선급금 쓰세요. 선급금. 우리가 거래처에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을 선급금이라고 하는데, 선급금도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역시 무슨 거래입니까? 교환거래. 이면서 단순거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품 6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줄쳐요. 매입에다 줄쳐요. 매입했다는 건 상품이 들어왔죠?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그리고 부채가 증가되겠죠?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부채가 증가됩니다. 무슨 거래? 교환거래로서 역시 단순거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금 100만 원을 차입하다. 차입기간 3개월입니다. 여러분, 차입기간 3개월이니까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현금이 빌려왔으니까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가 되고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역시 부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교환거래로서 단순거래가 되겠네요. 5번입니다. 현금 30만 원을 대여하다. 대여기간 3개월입니다. 돈 빌려줬죠?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입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역시 교환거래로서 단순거래가 되겠네요. 여섯 번째입니다. 차입금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돈 빌려오고 이자를 지급했어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가 되겠죠. 이자를 줬으니까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은 비용의 발생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슨 거래가 될까요? 손익거래가 되겠고 역시 단순거래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15만 원을 현금 받다. 빌려주고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이자 받았으니까 수익의 발생입니다. 역시 손익거래로서 단순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 재산세 12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여러분, 재산세를 현금 나갔죠?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입니다. 재산세를 지급하면 계정과목은, 계정의 이름은 세금과 공가입니다. 세금과 공가.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이 되겠네요. 그럼 무슨 거래가 될까요? 손익거래가 되겠고 단순거래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현금 50만 원을 은행에다가 예금하다. 은행에다 당좌 예금했죠? 현금이 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입니다. 당좌 예금했죠? 당좌 예금했습니다. 당좌 예금은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 당좌 예금인데 당좌 예금도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교환거래로서 단순거래가 되겠네요. 10번입니다.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 200만 원을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여러분, 건물을 빌리고 보증금을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자산으로서 자산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무슨 거래입니까? 교환거래로서 단순거래가 되겠네요. 11번. 사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여러분, 컴퓨터를 구입했으면 컴퓨터는 비품이니까 비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외상으로 했군요. 상품이 아닌 것을 구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면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미지급금. 갚아야 될 거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교환거래이면서 단순거래가 되겠네요. 12번입니다. 단기 차입금 100만원과 이자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빌려온 돈 100만원과 이자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갔네요. 자산의 감소. 차입금을 갚았죠. 빌려온 돈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됩니다. 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갚았으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요것만 교환거래고 요것만 손익거래니까 혼합거래가 되겠죠. 혼합거래이면서 복합거래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단기 대여금 빌려준 돈 400만원과 이자 4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빌려준 돈 400만원과 이자 4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여금을 회수했으니까 자산이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자 받았으니까 수익의 발생입니다. 이자 수익이 되겠죠. 수익의 발생. 이건 교환거래고 요것만은 손익거래니까 합치니까 역시 혼합거래로서 복합거래가 되겠습니다. 14번이 되겠네요. 원가 330만원의 상품을 40만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어음으로 받다 그랬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14번. 지금 원가가 30만원짜리 상품을 사온 거지요. 그래서 40만원에 팔았습니다. 40만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대금은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음을 얼마 받았나요? 약소금 40만원 받았으니까 어음을 받으면 쓰세요. 받으럼이죠. 받으럼. 어음을 받으면 받으럼입니다. 받으럼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이게 지금 어음 받으면 받으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산이죠. 받으럼 자산입니다. 그런데 상품이 얼마짜리가 나갔느냐? 원가 30만원짜리가 나갔으니까 상품 30만원짜리가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는 겁니다. 30만원. 그런데 30만원짜리를 40만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어음을 받았죠. 그러면 30만원짜리를 40만원에 팔았으니까 10만원 이익 생겼죠. 이것이 수익의 발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원가 30만원짜리를 40만원에 매출했으니까 10만원 이익 생긴 걸 뭐라고 하느냐? 상품 매출이익이라고 합니다.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이니까 수익의 발생이 되겠죠. 이러한 거래는 교환거래고 요거는 손익거래고 합쳐지니까 역시 뭐가 될까요? 혼합거래로서 복합거래가 되겠습니다. 혼합거래로서 복합거래가 된다. 14번 원가 30만원의 상품을 40만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어음으로 받다. 어음을 받으면 받으럼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상품이 나갔으니까 상품 30만원짜리 자산이 감소되고 40만원에 팔았으니까 10만원만큼 이익 생겼죠. 상품 매출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변에 수익의 발생으로서 역시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래의 종류와 거래의 결합관계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12강 시간에 여러분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